인면도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면도는 이제 단면도하고 그리는 방법이 유사하긴 한데요. 표현되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도는 잘려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위한 도면이라고 하면, 인면도는 딱히 이제 잘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그 형태로 보여지는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보니까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높이 뭐 재료들의 관계라든지 재료들이 이제 어떤 모양의 재료들인지 이런 것들, 또는 인면상에서 보여지는 뭐 창문이나 문들의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단면도처럼 수평선과 수직선을 기준으로 그리는데, 이때 이제 건축물에 보여지는 인면이다 보니까 남측면도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인면이다 보니까 이 벽체들 위치가 꺾여진 위치들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아래쪽 단면도 잘랐을 때 바닥에서 아래쪽 부분은 콘크리트 면 위에다가 페인트 마감 정도를 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그 높이 정도가 아래쪽은 콘크리트에 시멘트 이제 마감 같은 게 될 거고요. 페인트 마감이 될 거고, 위쪽으로는 벽돌이 쌓일 겁니다. 벽돌이 쌓이는데 여기 위치에 개구부들이 있죠. 개구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반자 높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어딘가로 인면에 있는 이 개구부들이 인면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모양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뭐 유사하게 대충 한번 그려보자면, 이쪽은 이제 문이 나올 거고요. 이쪽 부분에 다시 같은 위치의 창문, 이렇게 보여지는 도면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위쪽에 있는 지붕의 모양이 어디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지 이렇게 그려지는, 이제 이게 인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평면도와 저희가 그렸던 단면도 상에 있는 개구부들의 창문이나 문 이런 거의 크기와 위치가 평면도와 단면도의 동일한 크기, 동일한 위치에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 이 창문의 크기가 인면도에서도 그 사이에 같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크기로 그리시면 되고, 거실에 있는 이 문도 같은 위치에 저희가 해석한 크기대로 그리면 됩니다. 현관문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면 되고요. 방에 있는 여기도 창문이었을 거니까 창문으로 표현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형상들이 같은 크기로 그려져야 되고, 저희가 마감을 생각하고 있는 마감재들의 해치가 정확히 나타나면 형상은 다 그린 거로 보시면 돼요. 위쪽은 기와사키 지붕이니까 기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제 이 정도를 그리는 게 인면도고요. 단면도에 비해서는 시간이 이제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필요한 레이어 먼저 만드시는 게 좋고요.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이 건물의 형상의 크기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 중심선들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레이어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뭐 특별히 이름은 없고요. 그래도 중심선,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치수선, 문자선, 뭐 해치선 등등 해서 몇 가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레이어가 있으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단면도에 쓰던 거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요거를 살짝 바꿔서 색상만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직접 작성하실 땐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저는 편의상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드셨다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것도 단면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평선과 하나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도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수직선의 위치가 대략 여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단면도에 있는 이 크기의 위치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도를 할 준비는 이제 끝이 난 거고요. 이걸 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크기들을 옵셋하고 필요한 선의 굵기로 표현하면서 형상, 인면에서 봤을 때의 형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인면도를 그릴 때 추천드리는 것은 필요한 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물 형태를 먼저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면상에서 건물 형태가 나타나는 곳은 이 벽체들이 일자로 쭉 지나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벽체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갔을 거고 벽이 꺾여서 이렇게 지나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인면에 창문하고 이런 문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겠죠. 이쪽은 현관문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면도 앞쪽에서 보는 도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선이 나올 거고 이 선이죠. 이 선이 보여질 거고 오른쪽으로 와서는 이 선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인면 형태를 나타내는 선은 더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오른쪽 끝에 이쪽에 마감선도 하나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그리실 때도 이 인면의 형상이 변하는 곳을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 선, 요 선, 요 중심선을 세 개를 먼저 그릴 거고요.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외벽선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00에 3800 해서 7200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나간 곳에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00 가서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옵셋 명령어로 7200을 옵셋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여기 인면벽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곳은 옵셋을 하는데 2000 더하기 3300 해서 5300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 편부터 이제 보면은 지금 제가 그린 건 이렇게 됩니다. 왼쪽 편으로 보면은 중심선의 왼쪽 편으로 벽체가 있기 때문에 벽체가 이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서 1.0b, 현재 도면에서는 1.0b, 100mm, 그 다음에 단열재 120mm, 그 다음에 벽돌 100mm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120, 100 합치면 320mm 나간 곳이 인면 벽체, 바깥쪽 벽체선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은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320mm씩 옵셋을 하겠습니다. 이쪽이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단면선이 아니고 그래도 인면도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외곽 형태니까 굵은 선으로 보여지게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제일 아래쪽에 그려놓은 이 선을 흙의 높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GL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GL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이 흙 위치가 헷갈리면은 도면을 그릴 때도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나 그려 놓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흙 아래쪽에 있는 건 안 보여질 거니까 벽체를 잘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단면도를 그렸을 때 흙에서 세 단이 올라온 곳에 슬라브가 있었고요. 외벽 쪽으로 보면은 이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었을 거고, 제일 바깥쪽으로 빨간 벽돌이 있었을 때 이쪽에 한 단 정도 이렇게 쌓아줬을 거고, 기초가 이렇게 내려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었을 거고요. 요 안쪽으로, 위쪽으로는 벽돌벽이 쌓여 있었을 거고요. 이쪽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빨간 벽돌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쯤 어딘가가 흙의 레벨이었을 거고요. 이 흙의 레벨에서 저희는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슬라브 높이에서 이 페인트, 아래쪽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페인트 마감이었고 위쪽은 벽돌 마감으로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바뀌는 곳이 슬라브 높이에서 인면 재료가 바뀌는 위치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계단 3단 높이가 슬라브 높이로 잡았으니까 바닥에서 450입니다. 옵셋을 450 해서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건축물의 인면 형태는 다 잡았고요. 건축물의 인면 형태는 생각외로 이제 벽이 꺾여진 곳만 찾으면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 이후에는 요 위에 지붕의 인면이 표현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붕의 인면을 여기에 마저 그려주면 건축물 형상은 얼추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영상을 살펴보면서 인면 지붕이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형상이 다르긴 한데 같은 도면을 가지고 그린 거고요. 인면도 상에 보여지는 이 지붕의 형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단면도에 그렸던 이 높이, 이 마룻대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단면 형상을 가지고 특정 거리만큼 더 들어가 있는 곳에서 끝나는 이 처마의 높이, 요쯤이었겠죠. 요 위치를 찾아가지고 앞쪽에서 보는 도면이니까 이 선하고 요 선의 위치,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선하고 이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면도에 그렸던 높이를 가지고 그리는데 그게 처마가 긴 쪽에 가장 긴 쪽의 처마가 가장 낮을 거고요. 거기를 나타내는 두 선이 이렇게 보여지고 벽을 기준으로 처마가 좀 더 뒤로 올라가서 그 위쪽에 이 처마 밑에 처마 반자 설치하기 위해서 꺾었던 요 두 선이 보여질 겁니다. 이 두 선이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테두리 선이 지붕 꼭대기까지의 선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 이렇게 그리시는 게 이 지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어디에서 단면을 그렸든지 간에 가장 긴 쪽의 처마를 가지고 이쪽에 가장 긴 쪽의 처마를 가지고 단면을 그렸다면, 요 위치를 저희가 찾았다면 여기 보여지는 이 두 선의 높이는 여기에서 수평으로 평면도상에서 보면 특정 거리만큼 들어온 곳이 요쪽에 있는 중심선이었을 거잖아요. 요만큼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이만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요 위치가 된다인 거고, 여기 높이가 요 두 선의 높이가 여기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마를 그리실 때도, 인면 처마를 그리실 때도 뭐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한쪽 처마의 형태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붕이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오다가 여기에서 한번 꺾여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형태 변화가 없는 여기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두 번째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높이는, 이쪽에 있는 높이는 단면도에서 저희가 잘랐어요. 이 단면도를 그릴 때 잘려진 이 처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었던 요거의 높이가 오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인면도에서 따로 그리지 않고 단면도를 복사해서 붙여다 넣은 후에 이렇게 갖다 놓은 후에 요 처마죠. 요 선을 그대로 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쪽에서 따내도 되고요.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요 두 개를 가져가셔도 되고 요 선과 요 선을 가져가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 부분에서 수평선을 하나 이렇게 따내서 여기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려놓은 이유는 처마도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상으로 그려질 텐데, 이거를 뭐 수평선을 뭐 다 따놓고 나서 정리하려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처마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범위, 이 벽에서 조금 더 나가 있는 여기까지 위치만 한번 딱 잡아 놓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이쪽을 그리려고, 한쪽 제가 그리고 싶은 범위까지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어디까지 나가서 끝나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요걸 해 놓을 거고요. 단면도를 가져다 쓰실 때는 이렇게 지혜라고, 여기 있는 지혜라고 요 선이 인면도의 지혜선하고 같은 높이로 맞아 있어야만 높이, 여기는 높이를 가져가도 맞는 높이겠죠. 이거를 잊지 않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선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하시면 여기가 첫 번째 처마가 끝나는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도면상에서 보시면 중심선에서 벽의 중심에서 600 나간 곳에서 처마가 끝이 났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벽의 중심인데 중심선에서 600 나와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0 나와 있는 곳에 처마가 끝이 났다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지금 길이가 없어요. 길이가 없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처마가 끝나는 위치, 여기까지를 축척자로 잰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0 정도 나오는데 2500 정도에서 처마가 바뀌었다라고 가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옵셋을 통해서 왼쪽은 처마 끝나는 곳이 600위치였고요. 오른쪽은 2500위치에 처마가 끝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혼동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미리 이렇게 좀 잘라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얘가 첫 번째 처마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처마 높이가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처마 높이는 현재 현관 옆에 있는 벽체에서 600 나가 있는 곳일 겁니다. 평면도상에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뒤쪽으로 1000만큼 들어가 있는 벽체가 현관이거든요.
1000만큼 들어간 벽체에서 600 나온 곳에서 처마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려놓은 단면 벽체선은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안쪽으로 이거를 복사해서 1000만큼 들어온 이 벽체선에서 1000만큼 집어넣은 위치에서 600 나온 곳에 두 번째 처마 모양이 있으면 되고, 이 높이가 저희가 그릴 두 번째 처마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도를 가지고, 단면도를 이렇게 다 가져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붕하고 뭐 바닥에 있는 형상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마지막 벽체였고요. 거기서 1000 들어온 곳 현관 벽체가 2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리가 여기에서 600 나간 곳이 여기니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요소를 2선에다 갖다가 경사선을 따라가서 붙인다면 동일한 600 나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선을 이렇게 따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복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형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 거고요. 중심선하고 슬라브 교차점이 만나는 곳을 기준으로 복사를 만약에 하시면 600 떨어져 있는 위치가 정확히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에서 복사했으니까 중심선 위치에 넣으면, 이쪽에 넣으면 여기 거리는 600 떨어진 곳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재어보면 600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높이가 두 번째 처마의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을 그대로 옆으로 가지고 와서 혼동이 되면은 이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미리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잘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도면에서 이쪽으로 600 나가 있는 곳에서 처마가 끝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600을 옵셋을 한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벽체선이었으니까 올라가진 않았을 거고요. 요거는 처마가 끝난 선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3D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된 부위의 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쪽 선은 없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 눈에 보이는 선은 요 선하고 요 선하고, 그리고 두 처마 높이에 있는 요 선하고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일자선과 처마의 외곽을 나타내는 이 선들 정도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CAD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잘라낼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높이, 뭐 여기서 따가셔도 되고 여기서 따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뭐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따와서 트림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면상에 보이는 그 건축물의 외관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면도에서는 지금 제가 그린 요 정도 형태를, 지금 인면에 보이는 이 형태를 가장 먼저 그려 놓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 위치들, 뭐 인면으로 보이는 창문, 문 이런 것들을 그려서 넣고, 계단이 있다면 계단을 그리고,
마무리하면 됩니다.